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성주민광장 인터넷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말만 해보려고 하지만 난 할 수 없었다고 용기를 내 그만해보려고 안녕하세요. 대구 알먹방 공정옥입니다. 2014년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되네요. 며칠 전부터 굉장히 날이 따뜻해졌죠. 봄이 갑자기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손님도 아마 이런 봄 소식처럼 상큼한 분이 아닐까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지난달부터 저희 방송에 참 맛있는 커피, 그라노데 커피에서 더치커피를 협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그 게스트로 참여해 주신 한티제 출판사 오은지 대표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께 책을 선물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마치 협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실 짝꿍 패널 나오셨습니다. 샘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촉촉하게 봄을 부르는 비가 내리고 있는 오늘인데요. 봄비보다 촉촉하게 알먹방 청취자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싶은 샘정입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 아주 좋습니다. 게스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시골 학교 총각 선생님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1960년대 강원도 산골 국민학교에 부임했던 21살의 총각 선생님. 바로 영화 내 마음의 풍금에서의 총각 선생님인데요. 그리고 여고에 갑부임한 총각 선생님과 여고생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를 엮은 드라마 사랑의 당신을에서의 선생님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50대 샘정의 추억 속의 총각쌤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를 설레게 하는 총각 선생님이 또다시 TV에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예능 프로그램인 섬마을쌤에서 선업도에서 근무 중인 김이석 선생님은 숱한 여성들에게 10대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알먹방에서도 총각 선생님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 허미옥 작가의 사심이 아주 가득 담긴 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교육 영역에서 5년간 교사로 일을 하시다가 호련히 사표를 던지고 산과 들 그리고 나무를 찾아다니다 지난해 영천지역 대안학교 나무와 학교 국어선생님으로 오신 서울내기 총각 선생님 조경원 선생님이십니다. 말과 글을 매개로 생각을 키우고 나누는 교실을 꿈꾸는 조경원 선생님의 삶과 꿈을 대구 알먹방에서 신나게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경원 선생님 소개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 무려 총각이란 단어가 몇 번이 나왔는지 수도 없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 게스트의 사심이 게스트가 아니라 게스트에 대한 우리 작가의 사심이 너무 듬뿍 든 것 같았습니다. 예, 우리 총각쌤에 대한 얘기는 차차 하도록 하고 본인 소개를 목소리도 좀 들려주실 겸 해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나무와 학교에서 국어과를 맡고 있는 교사 조경원이고요. 총각은 맞는데 21살 총각은 아니고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소개 잘 들었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영천에 있는 나무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요. 영천으로 내려온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삶, 그리고 자유로운 삶, 자기를 찾는 삶 같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영천으로 내려왔고요. 1년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좀 행복한 고민 속에서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나무와 학교 그리고 이제 우리 조경원 선생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영천에 있는 나무와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 대안학교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과정의 아이들이 이제 대안학교의 형태로 생활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무와 학교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 학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소개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데 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나무와 학교 이름이 참 예쁘잖아요. 네, 저도 예뻐요. 학교 이름에 반해서 사실 학교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나무와 학교는 2007년도에 처음 초등학생들과 함께 개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도 학생과 부모님, 선생님이 같이 모여서 만든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나면은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단 생각하시는 대로 나무와 학교이기 때문에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생명들의 어떤 근원 다른 네. 것들을 품어주는 보금자리로서의 역할 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실은 나무와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에서 볼 수 있는 그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는 고유성 자기 자신의 나를 나타낸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무는 어쩜 이제 무한한 어떤 창조성, 자기 개발의 어떤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와는 그 end라는 의미로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 함께함, 공동체 정신을 뜻해요. 네. 그래서 이런 가치관들을 가지고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2년 전에 중등 과정이 새로 생겼고요. 네. 작년에는 이제 중등 과정만 별도로 학력 인정 인가를 받아서 네. 이제 올해 첫 번째 중학교 3학년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함께 지내고 있고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한 10여 분하고 그 다음에 학생 30여 명 정도가 네. 예, 영천에 있는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제가 실제로 공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대안학교라고 하면 선생님도 대안학교 공교육에 계셔 보셨다니까 대안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타이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가장 대표적인 거라면 어떤 것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오면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말씀드려야 되지? 근데 기존에 있었던 학교하고 여기하고 사실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엔 그 자유로운 좀 교육 과정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여유 혹은 그런 어떤 참을성, 네. 미덕 네.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다른 점일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교육운동이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분명히 이제 공교육 체제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대안으로서 이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자 새로운 교육과정과 커리큘럼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공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대한교육에서만 특별히 뭐 다루어지는 교육과정이랄 것 없이 네. 안팎으로 모두 이렇게 좋은 교육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공교육 현장에서는 좋은 교육과정과 좋은 뜻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하나의 획일화된 틀로 끌어나가야 되는 어떤 국가 네. 교육과정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한계들과 시간에 쫓기는 것 또 이제 뭐 평가에 걸리는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요. 대안학교에서는 비교적 그런 것들로부터 많이 자유롭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안학교도 교재가 있나요? 교재 당연히 수업을 하려면 네. 교재나 교구가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이제 교재가 특별히 지정이 됐다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예, 선정을 그럼 하기도 선정을 하고 하거나 만들기도 직접 하고요. 만들기도 하고 하겠네요. 그러면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 사실은 공교육에 있다 보면 제일 이제 교사가 부딪히는 게 진도, 그리고 진도에 맞춘 어떤 평가에 맞춘 진도,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실은 30명 가까이 한 학급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디에 목표치에 이제 데리고 갈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개별화 시킬 수 없는 데서 교사가 부딪히는 한계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안학교 선생님 계시는 곳에서는 그럼 학생 개개인에 대한 차별화된 어떤 그 목표치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들 이러한 것들을 좀 개별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보다 가능한 조금 것이겠죠. 더 가능한 네. 곳이다라는 것 정말 부러운 것이기도 하고 저의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가 이제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제작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재량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만큼 책임이 많이 따르는 것도 같아서 그렇죠. 약간 그 일장일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드네요. 어떠세요?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네.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불안해하고 네. 있기도 해요. 예, 그 학생들과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서 지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 학교 와서 학교에 국어 교사가 지금으로서 이제 저 한 명뿐이거든요. 네. 내가 이 아이들의 초중학교 시절의 국어를 다
담당해야 되는 네. 것인가, 내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너무 크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웠었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사라고 하면은 자기 연수와 개발에 충실하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좀 조언을 하고 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교사 간에도 서로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사실 학생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야지 가능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그래야만 하겠죠. 근데 네. 근데 공교육의 선생님도 늘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샘정께서 공교육의 교사로 계신데 그럼요. 제가 공교육 선생님을 제외한 듯한 말을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팟캐스트 대구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의 방송 대구 알먹방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알먹방은 수성주민광장 홈페이지 또는 아이튠스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초대를 받지 못한 음악평론가 권호성입니다. 네, 대한학교 나무화학교의 조경원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가 대한학교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나누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 프로필을 저희들이 사전에 입수를 했는데 일반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조금은 다른 길을 선택하시게 된 건데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글쎄요, 어떤 꿈을 찾아서 쫓았다기보다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들이고 지금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대안학교로 교사로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저 자신을 계속 알아가고 찾아가는 중인데요. 사실 교사가 처음 되고 싶었던 거는 많이 이른 시기였었어요. 중학교 2학년쯤부터 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나중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저는 이제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었거든요. 네.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집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학교에서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이나 네. 애정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고, 더불어서 이제 거기에다 어떤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는 것, 사람과 만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어찌 보면 고지식한 면이 없지 않은데 스스로의 적성과 흥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생각을 가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것만을 목표로 달린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고 싶다는 지향이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국어과를 선택한 것도 사실 국어를 딱히 엄청나게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네. 국어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면 좀 더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바로 교사로 임용이 돼서 일을 했었는데요. 좀 뒤늦게 철이 든다 그럴까요? 학교에서 5년간 아이들과 지내면서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네. 스스로를 돌이켜보니까 나 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네. 제일 행복한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또 학교 안에 물론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도 혹시 이런 분위기에 있다가 이대로 정년까지 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사는 건 내 삶이 너무 아까운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근데 한번 그 생각이 드니까 걷잡을 수 없이 네. 빨리 벗어나서 네.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생각한 것이 난 자연을 좋아하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사람인 것 같아. 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해서 겁없이 학교를 나와서 산림 전공을 하는 네. 학과로 편입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역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냈는데,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굳이 이제 문과 이과로 나누자면 성향이 네. 문과 쪽이라 네. 이과 쪽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마음 깊이 우러나서 네.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직에 대해서 미리부터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산림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교육계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가 저기에 내 동료들 있는데 이런 있는 생각들이 곳에서 들죠. 뭔가 좀 예, 같이 예.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뭘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이런데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학교로 돌아올 때 대안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서두에서도 이제 공교육과 대안교육에서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좀 더 자유로운 틀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분위기와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고 싶다는 네. 생각을 가졌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알아보다가 좀 네. 멀지만 영천에 내려와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교사가 되고 싶어요라는 꿈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교사라고 하면 사범대학이나 교대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일단 너 성적이 몇 등급이야? 교대나 사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 거니 일단 성적을 올려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교사가 해줄 수 있는 진로에 대한 가이드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교사라는 직업도 있지만 가르친다는 직업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하면서 대안학교의 교사는 어떨까라는 부분을 사실은 솔직히 제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소개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안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조건들 사실 어떤 경우는 우리 어차피 사범대 교직을 이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안내를 조금 자세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대안학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요. 그 대안학교 교사가 되는 방법도 그만큼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제가 지금 남호학교의 교사가 되게 된 경로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학교에서 공고가 나오면은 지원서를 내게 되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 같은 경우는 남호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사대나 교대를 나와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실은 아마 대부분의 대안학교에서 그럴 것 같은데 그 기본적인 자격증 외에는 무엇을 살피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어떤 삶의 궤적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대안적 삶이라 하면 좀 이상하고요. 그냥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간성이 있나? 인간미가 있나? 인간이 되온 나를 보는군요. 아, 예. 네. 그래서 잘 살아온 사람인가?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 사람들과 그 소통이 가능성이 가능한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참 근데 그건 어떤 수치라든지 그러니까요. 대량화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다분히 좀 이제 주관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은데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해왔고 자기 삶에서 어떤 가치를 이루고 싶어 하는지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존감이 있는가 그리고 더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이제 느껴진다면 함께 합시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남호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점이 느껴지셨나 보네요. 조경은 쌤한테. 그죠? 그래서 이 선생님으로 발탁이 되신 게 아닐까 생각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여쭈고 싶은 건 국어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기억을 해보면 국어 시간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재를 가지고 뭐 시가 나오기도 하고 문법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단락이 나와서 뭐 요점 정리해라 줄거리를 써라 뭐 이랬던 기억만 좀 남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시험에서 국어를 굉장히 못 맞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기대하는 기대치의 답과 제가 느낌이 늘 일치하지를 않는 경우여서 분명히 저는 이 느낌인데 선생님은 저 느낌을 정답으로 원하시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수업 진행하실 때 아까 이제 교재가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거나 오히려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수업 시간이다라고 했을 때 되게 궁금해요. 이제 대안학교라는 게
이게 일반인들한테 구체적으로는 아직 그림이 좀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아이들이 모여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 뭐 어떤 쌤이 진행을 하신다 이러면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 학기 보통 저희는 한 반에 많게는 7, 8명, 많게는 7, 8명이요. 네. 네. 적게는 3, 4명의 네. 학생이 있어요. 네. 정말 좋은 거. 작은 학교의 이건 대안학교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작은 네, 학교의 작은 특징인데요. 학교에. 네. 학생들 한 명 한 명하고 다 두루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가 교사와 학생의 문답이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네.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사실 국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살짝 역할을 방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맡기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굵직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은 이제 선정되는 주제 같은 것들은 학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아니면 그 시기와 걸만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다툼이 좀 심한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들어가서 아이들과 생활 이야기를 먼저 마치 수업과 쉬는 시간에 경계 없이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다가 그와 관련된 이제 어떤 다른 텍스트, 짧은 동화라든지 시 혹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함께 보는 시간을 갖죠. 하면서 이제 또 끊임없이 이야기들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때에 따라서 걸맞게 어떤 글로 써내거나 아니면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내거나 하는 방식들을 섞어서 어떤 결과물 내지는 이제 스스로 어떤 드러내는 활동들을 해갖고 이렇게 비춰보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해가 되네요.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실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요즘 많이 쓰는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아이들 수가 적으니까 또 가능할 것 같네요. 그 정도는. 예, 분명히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고 아까 샘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평가권이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써낸 답이 제각각이어도 그것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으면 다 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럿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고들을 이제 발산적으로 계속 끌어줄 수 있다는 점.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사실은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선생님도 공교육에 계셔보셨지만 교사에게서 수업도 굉장히 큰 업무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 이외의 어떤 업무 일반적으로 뭐 공문서라든가 근데 이제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업무는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고 선택하고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어떤 수업을 하는 교사로서의 업무 말고 그 이외의 업무도 공교육에 계셨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아니면 과중한 업무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래요? 스트레스 아주 많고 많이 벅차요, 사실. 예. 근데 그것이 업무 때문에 주어진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놀랍게도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관련된 것 이외의 업무는 전혀 해보지 않았어요. 없고요. 그런데 무엇이 스트레스냐면 공교육에 있을 때는 실상 교과서도 나오고 1년치 뭘 가르쳐야 될지 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주어진 줄거리에 제가 이제 뭔가를 첨가하거나 수정을 조금씩만 하면 되는 건데 학교에서는 무려 그 어마어마한 교육 과정을 제 머리로 다 짜내야 하고 그다음에 사실 국어과 교사로 있긴 하지만 국어교과 외에도 대안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프로젝트 활동, 그 외에 아이들 모둠회의, 또 뭐 학급 아이들의 어떤 뭐 진로 지도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부담이면서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좀 그렇죠. 한 사람이 해내기엔 약간 벅찬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 선생님 혼자. 그럼 저희들은 사실은 동과 협의라는 걸 거쳐가지고 서로가 이제 주고받는 공유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로지 모든 걸 혼자서 선택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럼 보통 저 갑자기 좀 두려워지는데요. 굉장히 과중한 업무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과중한 업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보상은 되나요? 아,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게 알먹방 정말 먹고 살만한가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네. 저도 그래서 학교 채용 당시에 네. 여쭤봤어요. 얼마 받으세요? 네. 아, 그건 너무 중요해요, 진짜. 예, 그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쭤봤었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입이 벌어질 정도로 적은 액수였어서 제가 기존에 네. 그렇죠. 예, 네. 벌었던 돈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다시 대표교사 선생님한테 드렸던 질문이 이 돈으로 선생님들 어떻게 먹고 사세요? 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대답은 맞벌이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했어요. 네. 총각인 저로서는 뭐야 좀 예, 이랬고요. 두 번째 말씀이 적은 돈인 것 같은데 막상 여기 내려와서 지내시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했는데 좀 약간 고민을 하게 하는 질문이었었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뭐 자발적 가난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네. 일부러 검소하게 살기, 네. 뭐 지나친 소비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그건가? 네. 그래 옛날 내가 그런 것들을 책으로 읽으면서는 멋있다,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이것이 정작 나의 삶으로 왔을 때 나는 왜 이걸 힘들게 여기지? 한번 해보자. 네. 그게 참 멋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몹시 싫어하셔서 네. 부모님한테는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나 하나쯤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 실제 내려왔고요. 네. 내려와 지내보니 1년을 지내보니 정말 그 선생님 말씀대로 잘 지낼 만한 정도의 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능하면 결혼을 하시려면 맞벌이를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맞벌이, 선택해야 네.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네. 여러 가지 고충도 같이 들어봤는데 조경원 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어디야? 카페에서 인터뷰 중이야. 당신 어디야? 스튜디오에서 대구 알먹방 녹음 중이라니까. 당신 시간이 남아돌아. 그렇게 막 뿌리고 다니게. 괜히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대구 알먹방 곧 뜰 방송이라니까. 곧 뜰 방송? 리얼리? 두 배가 돼. 두 배, 지역성 두 배, 두 배 돼. 친근감 두 배, 두 배 돼. 감동 두 배, 두 배 돼. 나무학교 조경원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앞서서 선생님이 이제 공교육에서도 한 5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셨고 지금 대안학교에서 이제 아이들과 만나고 계신데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안정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가 교사잖아요. 교사인데 그 당시 때 교사를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드실 때 사표라는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꼭 쓰셔야 했는지 네. 예를 들면 요즘 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본인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사표까지 딱 내야 됐던 어떤 그류가 이유가 있을까요? 힘들게 교사가 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바랐던 교사였는데 네. 근데 사표를 낼 때 사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네. 저는 그게 다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달까?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으로는 정말 어떤 새로운 삶을 진짜 찾아 네. 갈 것 같은 막 그런 그 갈망이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컸었나 보죠, 그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사표를 그냥 과감하게 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양쪽에 두 발을 다 담그고 있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취미로서 뭘 새롭게 해보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표를 냈었고 실제로 근데 당시에 주변 선생님들 권유 때문에 말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겠죠. 예, 부모님 네. 뭐 주변 사람 누구 하나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휴직 권유 같은 것도 네. 받았었어요. 네. 교감 선생님하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휴직 사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네. 그래서 거짓말을 좀 해야 되는. 아프지 않은 할아버지 아프다고 얘기하고 네. 간병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 예,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부모님을 계속 설득하고 이제 주변 사람 설득하는 과정에서 의지를 이렇게 이제 계속 보였기 때문에 네. 이게 참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의지가 더 강해지는 네,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 사표 내는 것이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대안학교 교사가 되려면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요.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있듯이 또 거기 각자 대안학교 교사 양성 과정이라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혹시 그쪽에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까 대안학교 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이제 저희 학교의 경우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학교들 간디학교라든지 아니면 대안학교가 많이 몰려 있는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들의 어떤 연합의 방식으로 교사 양성 과정을 꾸리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런데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들이 이제 좀 뜻이 있는 교사들을 직접 양성을 해내고 이제 학교에 좀 이렇게 함께 모셔오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그런 체계를 꿈꾸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영향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네요. 근데 대안학교 교사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인터넷 뭐 검색 엔진을 통해서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해마다 이제 그 과정이 개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 대안학교 이제 쭉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공교육이나 지금 현재 그 어떤 학교 현실에서는 보면 교사가 중심이 되거나 학생이나 학부모는 거의 다 대상화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나 어떤 뭐 공동 육아라든가 대안적인 어떤 교육 활동 속에서는 그들도 이제 교육의 주체로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무 학교에도 학부형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럼 학부형들이 실제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같이 관여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예, 당연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내셨으니까 네. 고민도 훨씬 더 깊으실 거고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참여도 같은 것들도 높으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는 뭐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학교의 뭐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지 네. 뭐 여러 뭐 정리 주변 정리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물론이고 그 실은 이제 간헐적으로 좀 학교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건데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물론 각 교과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살아온 그 삶의 테두리가 제한적이어서 네.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하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모님들이신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다양한 삶과 직업, 고민들 네. 이 동시에 이제 학교의 자원으로 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면 좋겠다고 해서 네. 부모님들의 어떤 특기 혹은 관심과 관련한 수업들을 이제 좀 그때 허락될 때마다 개설을 네. 해갖고 시간을 마련하고는 있어요. 네, 가르침의 활동들을 실제로 같이 하고 계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직장인이면서 학부형인 입장에서 학교에 가고는 싶고 참여는 하고 싶지만 사실은 제가 직장에 매여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때 뭐 급식 당번이라든가 뭐 도서관 담당 뭐 이런 게 딱 오게 되면은 일단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대안학교를 저희도 아이를 둘 키우면서 특히 큰 아이가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를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중에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직장을 버리고 그만큼 아이를 따라가서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유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어떤 벽, 제 입장에서는 예. 그게 또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이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대다수까지는 안 되고요. 그 부모님도 요즘은 맞벌이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건도 많이 안 되시기도 하고 학교가 또 그 전국 단위로 학생이 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참여하기가 힘드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들은 마음으로 대신 전해주시고 대신 학교에서 모이는 것 외에 학부모님들끼리 따로 모임을 가지고 계세요. 해서 이제 그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쩌면 외로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그렇죠. 있다고 들었는데 대구가 교육적으로도 많이 보수적이라면서요. 네, 보수적이죠. 예. 예. 그래서 대안학교에 학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내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닌가 싶은 불안함에 불안감이죠. 예. 부모님들이 많이 시달리고 계신데 그럴 때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시면 위로가 되시고 어떤 도움이 되고 하는 방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애들 교육과 어떤 삶에 대한 토론, 책 읽기 같은 것들을 병행하시면서 모임을 진행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에 시간 내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따로 발전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도 이제 대안학교를 생각해 봤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가정은 진짜로 이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라는 걸 준비를 어떻게 또 시키는가.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수업을 할 때 어떤 목표치가 있고 그 목표에 따른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하시는 그 수업, 국어 수업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검정교시는 뭐 오지선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이중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그걸 준비해줘야 되는 선생님의 입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맞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 나무와 학교에서만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로 나가서 시험도 봐야 되고 때로는 뭐 입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검정고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 학교에서는 따로 검정고시 준비를 시키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검정고시 볼 수 있나?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놀랍게도 다른 선생님들 여쭤보면 이전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치르면서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이 6학년을 마치면서 검정고시를 보게 됐는데 저 혼자 괜히 이제 좀 불안한 마음에 애를 붙들고 겨울방학 전에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좀 풀려봤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풀렸는데 이 녀석 봐라. 잘 풀었어요. 하네. 아 그런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검정고시라는 시험 자체가 이제 우등한 학생을 가려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수준에서 공부가 됐는가를 하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도 않아서이기도 한데 어쨌든 학교에서 그 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충실하게 뭔가 계속 특히 이제 국어 영역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어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연습, 글을 쓰고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한 아이라면 누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불안한 걸 아이들은 스스로 또 해결해 나가는 힘이 있는 것 같네, 그죠? 그게 교육 과정에서 묻어난 것 같고 그 나무학교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처음에 좀 소개드릴 때 초등 비인가 그리고 중등이 비인가로 시작했다가 이제 2013년 12월이었던가요? 예, 이제 인가로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인가와 비인가의 차이가 뭔가 일단 인가 비인가 교육청의 어떤 구속을 받는 거와 안 받는 거의 차이일까요? 제가 그 길 잘 몰라서 좀 궁금하네요. 예, 뭐 구속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말 그대로 저 학교에서
그래 너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았다. 자 졸업장을 주마 하고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비인가일 때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졸업장을 만들어서 주긴 했었는데 그 졸업장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가가 된다는 건 사회적으로 이제 공인이 되는 그렇죠. 중학교 과정이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 전에 수업했던 형태하고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교재라든가 수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실 걸로 전망을 하세요?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중등 과정이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토의를 하셨다고 해요. 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굳이 얻어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사실 중심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얘기하고 받게 된 건 학생들이 저마다 성향이 다양한 만큼 앞으로 그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각자의 꿈과 길이 다 달라서 그렇죠. 아이들 중에는 계속해서 대안학교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한번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싶은 아이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일반 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이제 원서를 지원하려고 가면 너는 뭐야 일반적인 중학교에서 갖고 오는 생활기록부의 양식도 아니고 교과를 애들하고 똑같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성적을 비교할 수도 없고 너를 무슨 기준으로 뽑아야 돼? 너 제대로 교육받은 거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고자 이 애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받은 교육으로도 이제 공식 공인될 수 있는 졸업장을 좀 주자라는 생각이 좀 더 우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알아보니 인가를 받더라도 학교에서 그 재량껏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권도 쥐고 있는데 이제 다만 국어나 사회 같은 교과의 경우에만 국가교육과정이나 뭐 50% 정도를 따르면 된다라고 한 조건이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제 시도를 한 거죠. 하고 이제 올해부터 새롭게 들어가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놓치지 않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실 것 같네요. 달라진 교육 과정이 이제 어떤 체계가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근데 실제로 공교육에서도 교과서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자기의 어떤 수업에 대한 계획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재량권들이 예전보다는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잘 조율만 하신다면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남호학교 이제 조경원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서울 분이시잖아요. 서울 분이신데 지금 영천에서 생활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활하신지가 좀 궁금한데 혼자 사세요? 아니면 이렇게 그 기숙사처럼 사택이라 그러나요? 보통 그런 곳에서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공동체 생활하시기도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 작은 급여로 이제 생활이 아까 가능하시다 했는데 영천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생활권을 이루어서 사시는지 조금 궁금해지네요. 저희 학교는 이제 기숙형 대안학교이기는 한데 교사들이 함께 살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학교 인근에 집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죠. 혼자 사신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감사한 것이 제 상황이 감사한 게 기존에 이제 교사 생활을 했었고 하면서 그때 좀 돈을 벌어둔 것들이 있어갖고 처음 첫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안정적이죠. 그러시겠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시의 삶보다는 소비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많이 다르잖아요. 제 친구 부부가 귀농을 했는데 한 달에 생활비를 50만 원을 쓴다. 이제 친구들끼리 모임에 와서 근데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대충 거기 있는 걸로 먹고 이제 일단은 식비가 크게 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쓸 데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내가 시골에서 5일 장터를 가면서 어떻게 지금 이 도시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외투 이런 가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나 그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사라지더라 이 얘기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또 그 친구의 삶이
또 한번 이렇게 떠오르기도 해요. 네, 어디든 뭐 가능은 할 것 같네요, 그죠? 네,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시면 대구, 영천 이러면 대구 경북권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건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대구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사실 뭐 큰 이질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외지분들이 사실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 왔을 때 느끼는 좀 생소함 그리고 이질감 이런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억이 남으시는 추억이라든가 이런 게 뭐 좋은 것도 좋고 별로 좋지 않은 기억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질감은 별로. 네. 예. 저는 워낙 사실 서울 사람이긴 하지만 서울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 항상 서울 바깥으로 이렇게 좀 떠돌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제 서울을 처음 독립을 해서 나왔던 장소도 양평, 경기도 양평이었고 그 이후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살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천으로 내려온 건데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접하는 것이 꽤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특히 사실은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여기 대구 지역 방송에서 하면 이상할 것 같긴 한데 하셔도 됩니다. 뭔지 여기 다 해도 됩니다. 네. 경상도 지역에 내려와서 살 거라고는 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어떤 다른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면 뭐 전 선거철이라든 막 이럴 때 머리 아프죠? 지역색 같은 것들 색깔이 좀 머리 아프죠. 네. 보는데 참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저 네. 지역은 나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저기는 내려가서 살고 싶지는 않네. 네. 좀 이랬었죠. 그랬던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여기 중심에 와 계시네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좀 뭐 여담이긴 한데 학교가 대구에 있었으면은 다시 생각해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영천에 있더라고요. 네. 영천은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지명이었어요. 영천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건 이전에 춘천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거 혹시 천자 돌림으로 인연이 되는 건 나라를 아닐까 좀 돌아보라는 그런 운명인가 네. 싶어서 내려왔는데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영천시 금호읍인데 네. 그 큰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처음 이렇게 내려와 사는 사람이 좀 불편할 정도의 지역도 아닌 있을 건 다 있는 이제 소규모 지역이라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구 옆이라서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대구가 아니라 네. 대구 살짝 옆이라서 좋으시다는 말씀인 것 같고. 대구 분들도 좋으세요. 네. 급수습을 아니요. 그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려와 산 지 얼마 안 됐고 대구 분들을 많이 만나본 적은 없는데 네. 참 희한하게도 제가 기존에 만나봤었던 대구 분들이 그다지 좋은 인상들은 아니었어요. 일단 그냥 좀 특징적인 인상이 말이 많다. 네, 빠르고 많고. 예, 빠르고 많고 화난 것 같고. 약간 피곤할 정도로. 네, 특히 군대에서 만난 사람이어서 그게 더 힘들었었어요. 네. 군대 병장이. 네, 그런 이미지였는데 실제 대구에 와서는 저는 영천 시민이면서도 대구를 더 자주 나가거든요. 네. 대구 식당에 자주 들리게 되는데 식당에서 그 만나 뵙는 그 식당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친절하신 거예요. 네. 예, 기존에 너무 말이 많고 막 귀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살갑고 다정하다고 오히려 느껴지는 점. 그건 좀 달라진 점이네요. 아마 그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느꼈던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무학교 대표 선생님께 알먹방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달라 했을 때 선생님이 조경원 선생님을 추천하셨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저는 왜 추천하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조경원 선생님은 왜 본인을 추천하신 것 같으세요? 실제로 그 대표기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나눈 이야기는 뭐 한 3마디 정도도 안 돼요. 조경원 선생님, 네. 이런 라디오 방송 나갈래요? 네. 네. 안 끝입니까? 네. 아주 평화로운 학교네요, 진짜. 네, 근데 아마 그 선생님께서도 대안학교에서는 1년차 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방송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랑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계속 고민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그래서 추천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조금씩 마무리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방송의 기회가 잦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오셨으니까 1시간 생각보다 막 처음에는 길다고 생각했지만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 이 기회에 나무학교 관련한 것도 좋고요. 어떤 좀 이렇게 들으시는 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마음껏 좀 PR을 해주세요. 필요한 거라든가 도움이 네. 필요한 네, 부분이면 또 청하시면 그렇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네. 분 중에 나 저거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분들도 맞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나오면 꼭 드려야지 싶었던 말씀은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그래서, 맞아요. 예, 대안학교가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지고 이렇게 지내온 지가 20년이 이제 넘는 역사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대안학교 하면 심지어 저희 나무아 학교에 채용이 되고 싶어서 오는 선생님들조차도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이 오는데 아니에요. 뭐 사회 부적응, 학교 부적응, 그래서 낄 데 없는 애들이 모이는 곳, 뭐 이런 생각들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기존의 학교에서 그 큰 구조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 이 대안학교에 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지만 이제 그 안에서 보다는 이제 좀 더 자기의 재능과 적성을 잘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원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 속에 있으니까 네. 자연 그 자체가 좋아서 그것과 함께 유년 시절 또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싶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때로는 실은 이제 뭐 아이의 뜻과 무관하게 부모님 자체가 어떤 그런 대안적인 삶을 원하시고 다른 교육을 원해서 아이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대한 교육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공교육과 대안학교의 차이를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었던 건데 실제로 지금은 대안학교가 처음 생길 당시처럼 뭐 공교육과 대안학교의 틀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공교육 안에 이제 학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 그리고 그 안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일 텐데 저는 사람이 어떤 그 영역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 또 하고 싶은 것, 또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꾸준히 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장차는 대안교육, 대안학교라는 말조차도 사라지고 네. 그냥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배움터라는 네. 것으로 좀 이렇게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팟캐스트 대구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의 방송 대구 알먹방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알먹방은 수성주민광장 홈페이지 또는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게스트, 커피 협찬을 받은 첫 번째 손님, 도서출판 한티제 대표 오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영천에 소재한 대안학교 나무아 학교 조경원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막 들려오는데요. 3월 사실 학기 시작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선생님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막 굴러 다니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굉장히 저는 좀 감동을 받았고요. 이 세상에 어쩌면 완전한 대안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자체가
어쩌면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우리 마지막 소감 얘기 마치도록 할 거거든요.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나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니요, 두 분께서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네. 편안하게 집안 방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늘어놨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지금 여기 수성주민광장에서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방송을 또 하고 있어요. 네, 하죠. 예. 셋째 주 토요일에 방송이 나가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그리고 알먹방도 많이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패널 선생님은 다 아시겠지만 20여 년 학교 현장에서 지금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학교 현장과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또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네요. 어떠셨어요? 저는 좀 오늘 또다시 고민을 안게 되는 게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교사가 꿈이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가치와 꿈을 키웠다라고 할 때 제가 원래 28년 차 교사인데 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교사가 되어주고 있나? 제가 추구하는 것이 따뜻하고 꿈을 주고 싶은 그런 선생님,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멋진 후배님을 보게 되어서 참 이렇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참 든든함, 그래서 참 고마운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가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대구 알먹방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대구 알먹방은요, 참 맛있는 커피, 그라노데 커피에서 더치커피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티제 출판사에서 책을 협찬해 주셨고요. 목소리 출연에는 윤기규, 오은지, 권호성 씨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대구 알먹방은 수성주민광장 인터넷 방송국과 허당엔터가 공동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영희, 작가 허미옥, 패널 샘정, 진행의 공정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말만 해보려고 하지만 난 할 수 없었다고 용기를 내 그만해보려고 오늘 밤에 일해보려고 수성주민광장 방송은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참여하는 참여자가 즐겁고 행복한 방송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수성주민광장 방송은 매일 오전 11시에서 12시에 홈페이지 www.scos.or.kr에서 온에어를 누르면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희망을 찾아가는 목소리,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주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라면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마이크에 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화 744-3470으로 연락 주시거나 수성주민광장 방송국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